6학년 1학기 4단원입니다.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선 크게 4가지 내용을 배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세포에 대해서, 세포 어떻게 생겼을까 간략하게 보았고요. 두 번째는 뿌리와 줄기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한 실험들도 했던 거 기억이 나길 바라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잎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꽃과 열매가 하는 일까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크게는 4가지로 묶을 수 있고요. 교과서상 한 10시간 정도 진행이 된 단원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포예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있어야지 생물체를 점점점 모여서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식물과 동물이 조금 달랐는데 식물 먼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있고 한가운데에 핵이 있습니다. 가장 모든 기본이 되는 이제 구조고요. 얘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핵을 감싸가지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금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벽처럼 있다. 그래서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을요. 이와 다르게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운데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둘러싸져 있는 세포막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 동물의 피부 같은 경우에 딱딱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핵과 세포막까지 벽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뿌리와 줄기인데요. 뿌리의 생김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가지 뿌리 종류를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요. 첫 번째 뿌리 같은 경우에는 굵은 뿌리에 잔가지들, 잔뿌리들이 나와 있는 친구고요. 예를 들면 고추와 민들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잔뿌리가 수염처럼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파나 강아지풀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식물들의 뿌리의 모양이 다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에 하는 일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를 실험을 해봤는데 비커를 2개를 준비하고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비커에 양파를 집어넣을 건데 첫 번째 양파는 뿌리를 길게 물에 담가 놓고요. 근데 두 번째 양파는 뿌리 부분이 없이 그냥 뿌리 부분이 살짝 물에 닿을 정도, 그 정도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요.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물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 쪽에 있는 그 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죠. 뭐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하는 일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뿌리가 이런 식으로 땅속에 파묻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을 때 뿌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우선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비가 왔을 때 흙이 축축해지고요. 그 흙에 있는 물을 뿌리 쪽에서부터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딱 지탱이 돼요. 뿌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식물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그 다음에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나 고구마예요. 무나 고구마 먹기 전에 보시면요, 살짝 잔털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잔뿌리들이. 물을 그린다면요, 위에 있는 녹색 부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뿌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굉장히 크죠? 잎은 좀 작은데? 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제 뿌리와 줄기가 하는 일 중에 줄기의 생김새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비슷하게 그렸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잎 빼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나무처럼 곧은 줄기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딱딱하고 곧게 올라가는 줄기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처럼요, 땅을 기어가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는 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체를 타고 감고 가는 감는 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런 줄기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데 줄기의 생김새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나무 같은 친구는 거칠거칠하고
다른 감는 줄기나 기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매끈매끈한 줄기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색소를 탄 물을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꽃을 심어서 이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줄기를 나중에 며칠이 지난 후에 물을 충분히 빨아들였다고 생각이 되면요, 줄기를 잘라요. 첫 번째 친구는 가로로 이렇게 잘라서 납작하게 해놓은 거고, 두 번째 친구는요 세로로 잘라가지고 이제 어떤 안에서 작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형 모양의 저렇게 빨간색 점점점점점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요 세로선이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 저기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물의 통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줄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물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염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의 통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물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줄기가 없으면요, 얘네가 지탱이 안 돼요. 그래, 식물을 지지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영양분 저장하지만 거의 그 역할은 다른 아이들보단 좀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잎입니다. 잎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똑같은 화분을 두 개를 준비하고 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요 그늘, 그러니까 햇빛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떠 있는 곳에 두 화분을 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친구, 오른쪽 친구는 햇빛을 많이 받을 거고요, 왼쪽 친구는 햇빛을 받지 못할 거예요. 아예 차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 화분에 있는 잎을 떼요. 잎을 떼가지고요, 아래에 이제 비커 두 개를 준비하고 유리막을 갖다 놓는데, 여기에 유리판으로 이제 공기를 좀 차단하고 막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작은 비커에는요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특정 성분을 좀 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비커, 넓은 비커에는요 뜨거운 물을 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넣어서 좀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나뭇잎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뺍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햇빛을 받은 나뭇잎과 받지 않은 나뭇잎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요. 여기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는 것을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한 방울보다 더 많이 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햇빛을 받지 못한 친구는 변화가 없는데 햇빛을 받았던 친구는요 약간 푸르죽죽한 청람색으로 변해요. 아이오딘화 칼륨이 녹말이라는 친구랑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요, 이파리에서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만나요. 그리고 이 햇빛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양분이라는 게 생겨요. 영양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영양분이 생기고요. 이 이파리에서 나온 영양분이 식물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양식으로 바뀌는데, 얘네가 녹말이에요. 녹말이고, 녹말이 더 잘게 분해가 되어서요 이제 줄기를 타고 식물 곳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치 사람 혈관을 타고 영양분이 떠다니고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 이렇게 떨면서 하하 하면서 움직이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실험에서 아이오딘화 칼륨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녹말과 반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물을 내뱉을 곳이 필요한데 식물도 그 역할을 이파리가 해요. 그래서 물 뒤쪽에 있는 기공이라는 곳에서 증산작용,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실험, 그래서 고추잎 같은 거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어떤 애는 햇빛을 받고 어떤 애는 이파리가 없는 애도 똑같이 햇빛을 받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비닐봉지에 물이 가득 고여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실험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증산작용의 역할은요, 첫 번째는
뿌리의 물의 흡수를 돕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꽃과 열매로 넘어가는데요. 꽃을 그려봤어요. 꽃을 빠르게 그려보았고요. 이 꽃에 각각의 부위가 있지요. 일단 첫 번째로 한가운데에 있는 암술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암술 덮어쓰고 있는 꽃잎,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에 받쳐주는 꽃받침,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수술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술에는 꽃가루가 많이 묻어 있고요. 암술은 그 꽃가루가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수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꽃잎과 꽃받침은 각각 암술, 수술, 그 다음에 꽃가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꽃은요 어떤 역할이냐면 씨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꽃은 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술의 꽃가루를 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술로 옮겨야 돼요. 그걸 방금 선생님이 꽃가루 바지 또는 수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분과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려면 꽃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곤충, 새, 바람, 물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추가로 배웠다면 곤충이 옮겨주는 그런 꽃들을 충매화, 그 다음에 새는 조매화, 바람은 풍매화, 그 다음에 물은 수매화 같이 배우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예요. 열매는 지금 사과가 나와 있는데, 열매 같은 경우에 한 가운데에는 이제 씨가 있고 바깥에는 껍질이 있잖아요. 이 씨를 보호해 주는 것이 껍질이고,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도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요. 왜냐하면 껍질 안에 있는 그 과일 부분은 굉장히 이제 달고 부드럽고 하지만 껍질은 좀 질겨요. 그래서 이 껍질과 그 안에 있는 과일 부분이 사실은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요, 씨를 보호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씨가 익으면 퍼뜨리는 역할도 한다. 근데 이제 퍼뜨릴 때도 아까 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혼자는 못 퍼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퍼뜨리나 봤더니, 첫 번째 이제 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의 열매 같은 거, 작은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슝 팽이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어딘가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요. 그 예쁘고 맛있는 열매들을 동물들이 와서 먹어요. 그래서 동물의 털에 묻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먹는다고 했지요. 먹어서 얘네들이 여기저기 가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그 화장실 그 똥 속에 있는 똥 속에 있는 그 씨앗이 나중에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고요. 식물 단원이 여러 가지 실험도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길게 갔던 단원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나마 좀 생소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상 아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5단원 정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